그럼 이제 안남기 추가로 알려진 이제 주변 평가 방송 그대로 1. 동료 기사들은 안남기는 이제 평범했다, 튀지 않았다, 착실했다. 맨날 듣는 얘기죠. 그리고 두 번째, 동네 주민은 안남기가 얼굴이 험하게 생겼다. 뚱뚱하고 이제 소름이 끼쳤다. 소문으로는 동고녀를 이제 두들겨 팼다. 3. 안남기를 이제 20살 전에 만난 친구 증언에 따르면은 1. 안남기는 여자를 너무 좋아한다. 2. 지나가는 여자들이 예쁘면은 이제 강간하자는 말을 자주 했다. 3. 직장 상사 부인이 예쁜데 사장 부인을 이제 해치우자고 말을 했다. 4. 스스로 자기는 저기가 좀 부족하다고 심하다고 말을 했다. 그 저기가 발기가 잘 안 된다. 그러니까 안남기는 발기부전 성기능 장애로 이제 성적 불능이 이제 심했다. 5. 오래전에 살인을 무용담처럼 얘기를 했다. 덤프트럭 할 때 여자를 잔인하게 죽였다라고 이제 말한 적이 있는데 그래서 어떻게 했냐고 물었더니 어디다가 버렸다. 나도 기억이 잘 안 난다라고 이제 대답을 했다. 4. 교도소 동기의 증언에 따르면 안남기는 이제 계획을 말한 적이 있다. 자기는 탈출을 하는 것이 이제 목적이다. 탈출은 이제 가석방을 뜻하는 거죠. 가석방을 위해서 징벌도 안 받으려고 이제 많은 노력을 한다고 합니다. 사건에 대해서 이제 후회하는 경우는 이제 못 받고 다 잊어버렸다고 대답을 했다. 그러니까 가석방을 위해 1급 모범수가 되어 이제 노력 중이고 절대 안남기는 추가 범행을 이제 자백할 사람은 아니다. 그러니까 이제 뉘우침이 없다 이놈은. 피해자 배씨 언니가 이제 교도소를 찾아가가지고 안남기를 이제 접견을 하게 됩니다. 근데 접견에서 이제 특이점이 그거죠. 안남기는 이제 자신이 한 것으로 의심받는 이 두 사건 중에 2005년 청주 가정주부 실종 사건은 면회를 해주지 않았다. 근데 2000년 미용 강사 사건은 면회를 받아주었다. 그 미용 강사 사건은 여자가 접견을 신청을 해서 받아줄 수도 있죠. 그렇게 받아줄 수 있는데, 근데 왜 청주 가정주부 실종 사건은 면회를 받아주지 않았다. 접견 내용, 배씨 언니와의 그 대화에서 1. 안남기는 택시를 할 때 여동생을 아냐고 이제 물어봤더니 안남기 대답, 모르겠다. 이번 건은 아니다. 피해자 가족들에게 이제 죄송하다. 나를 미제 사건 때문에 많이 찾아오는데 그때마다 너무 죄송하게 생각한다라고 이제 대답을 했다. 그러니까 안남기가 특이하게도 이번 건은 아니다라는 이제 단어를 사용을 했다. 이 제 차 잘 모르겠느냐 묻자 안남기는 나는 1999년부터 교도소에 있었다. 나는 모르는이다 라고 이제 대답을 했다. 그러니까 그런데 이제 수감연도가 안남기는 2000년인데 1999년으로 이제 말을 했다. 그 물론 착각을 할 수도 있죠. 착각을 할 수도 있고 거짓말일 수도 있죠. 그 남자들이 그 이병한 그 연도를 또 착각하지는 않잖아요. 군대 간 연도를 착각을 했다? 뭐 그럴 수도 있죠. 그리고 이제 배씨 언니는 안남기가 약간 헛웃음을 치면서 자기를 쳐다보는 느낌이 섬뜩했다고 이제 증언을 합니다. 그러고 나서 접견 후에 이제 배씨 언니와 안남기가 이제 편지를 주고받는데 첫 번째 피해자 언니가 안남기에게 수감 연도를 잘못 알고 있다고 편지를 보내자 안남기에게 이제 답장이 옵니다. 너무 오래 다니라 자신이 착각을 했다. 그리고 안남기는 편지에서 강간매수 사건을 이제 언급을 하면서 그날은 정신이 뭐에 씌였는지 미수에 그치는 어설픈 범죄로라는 이제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3년형을 받은 범죄를 이제 어설픈 범죄로 이제 표현을 했고 자기 스스로 이제 그 사건에 대해서 이제 먼저 이야기를 한 거죠. 그리고 이제 세 번째 무심천에서 살인 사건이 있었다는 말을 스치듯 들은 것 같은데 언니와 접견 당시에는 배씨 사건에 대해서 이제 생소하다고 말을 했는데 편지에서는 언뜻 기억이 난다라고 이제 말을 번복을 했다는 얘기겠죠. 그러니까 미용 강사 사건은 나는 전혀 모른다고 했는데 편지에서는 이제 언뜻 기억이 난다라고 이제 슬쩍 뭔가 이제 흘린 거죠. 그리고 4.
PS 사건 당시 동생분 사진이 있으면 보내주십시오. 자기랑 관계없는 사건이라고 했는데 이제 피해자 사진을 자기에게 보내달라고 했다. 장난친 거죠? 또라이. 여기까지가 이제 사건 내용의 끝입니다. 방송 내용의 끝. 그럼 이제 이쯤에서 이제 결론으로 이제 가야겠죠. 용의자를 이제 요약을 하자면은 이제 그것이 알고 싶다. 방송 내용상 첫 번째, 전 남친은 용의선상에 올라서 조사를 받은 적이 있고, 두 번째, 안남기가 이제 수면 위로 뜨자 안남기의 범행과 유사한 점이 많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방송에 나오지는 않았지만 또 다른 제3자를 갖다가 항상 의심을 해봐야겠죠. 그러면은 이제 범인을 요약을 하자면은 첫 번째 해결될 부분이 있어요. 해결해야 될 부분이. 전 남친 인터뷰 부분에서 의문점을 해결해야 되는 부분이 이제 우선이다. 기억이 안 난다고 하는 것들은 이제 그럴 수 있다고 쳐요. 왜? 화가 났으니까. 화가 나고 이제 거의 20년이 된 일이기 때문에 기억이 안 난다고 할 수는 있다 쳐. 하지만 사건 당일 3명이 술을 먹었는데 본인은 술을 마신 적이 없다라고, 마신 적이 없고 집에서 잠을 잤다고 한 점은 해결이 돼야 된다. 사건 당일 술을 먹었느냐 안 먹었느냐 부분에서 알리바이가 해결돼야 된다. 매우 중요한 부분이죠. 왜? 같이 먹었던 사람이 있는데 자기는 안 먹었다 그러면은 둘 중 한 명은 거짓말이죠. 그러니까 술 먹은 사람이 3명이니까 2명이 같이 먹었다 그러면은 먹은 게 진실일 수가 있잖아요. 이 부분은 빨리 경찰이 해결을 해야 된다. 어려운 거 아니잖아요. 이제 두 번째, 이번 사건에 그걸 뭐라 그러지? 피날레? 안남기 사건과 미용 강사 사건의 수단, 장소, 스포 특징을 이제 비교하기. 먼저 유사한 점. 1. 범행 지역 두 사건 모두 동일하게 청주에서 발생을 했다. 유사하죠? 두 번째, 범행 형태. 안남기는 택시를 이용했다. 미용 강사도 6분 만에 2.5km를 이동했으므로 차량에 의한 이동이 있었을 것이다. 세 번째, 범행 시간. 안남기는 밤 11시에서 새벽 2시에 범행을 했다. 미용 강사도 12시 46분이 마지막이었고 부검 결과 새벽 1시에서 2시에 사망했을 것으로 이제 추정을 한다. 4. 피해자의 선택. 안남기는 직장 여성, 술 마신 여성 등을 노렸다. 미용 강사도 당일 만취 상태였다. 5. 당일 날씨. 안남기는 5건 중 2건이 비가 왔다. 미용 강사 사건에서도 비가 왔다. 유사점은 일단 5개. 그럼 이제 틀린 점. 1. 납치 방법. 안남기는 택시를 외진 곳으로 이동하여 잽싸게 뒷자리로 이동 후 칼로 위협을 했다. 미용 강사는 집 근처에서 납치가 됐다. 2. 범행 도구. 안남기는 칼, 노끈, 청테이프, 비닐봉지 등을 사전에 미리 준비를 하였다. 미용 강사는 휴대전화줄로 교살, 신체 훼손한 것으로 보아 날카로운 칼을 사용했을 것으로 이제 추정을 한다. 3. 제압 방법. 안남기는 양손발을 결박을 하고 얼굴에 눈과 입을 이제 테이프로 감았다. 미용 강사는 결박도 없고 테이프 사용 흔적도 없다. 4. 범행 후 도구의 흔적. 안남기는 5차에서 지문이 검출될 것을 우려해서 노끈, 테이프 등을 제거한 적도 있다. 물론 제거 안 한 적도 있다.
미용 강사는 교사를 할 때 사용한 이제 핸드폰 줄이 그대로 감겨 있었다. 5. 저항 흔적. 안남기는 두드러진 저항 흔적은 없었다. 왜? 칼로 위협을 한 후 결박을 했으니까. 미용 강사는 손과 몸에 저항 흔적이 있었다. 6. 성폭행과 추행. 안남기는 성추행과 성폭행을 했다. 미용 강사는 안 했다. 그런데 안 했다고 보기에는 일단 깨물었으니까 뭔가 하기는 했어요, 이놈이. 7. 사건 요일. 안남기는 월요일, 수요일, 금요일 날 살인 사건을 벌였다. 그리고 수요일이랑 토요일에는 이제 납치 미수가 있었습니다. 미용 강사는 토요일 주말에 납치 살해되었다. 8. 피해자 발견 당시 그 복장 상태, 안남기는 옷이 입혀져 있었다. 미용 강사는 이제 알몸이었다. 9. 유기수법. 안남기는 침대 커버에 싼 후에 유기가 되었다. 미용 강사는 납치, 유기까지 시간상 침대 커버를 사용할 시간이 없었잖아요. 그래서 다르죠. 10. 유기 장소. 안남기는 2차 사건에서 무심편 장평교 아래에 유기를 했다. 미용 강사는 무심천 인근 도로에 유기를 했다. 그러니까 공통적으로 무심천 인근이지만 다리랑 도로를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다른 점으로 이제 측정을 해서 틀린 점으로 이제 분류를 했습니다. 무심점은 공통이지만 그 다리 아래랑 인근 도로랑은 다르다. 11. 유기시의 특징. 두 사건 모두 유기 장소로 사람 왕래가 많은 것을 생각하지는 않았다. 다만 안남기는 방송에서 특이하게 인적이 드물다 싶은 것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고 쉽게 버린다고라고 이제 분석을 했는데, 그러나 안남기는 나름대로 은폐를 하려고 많은 노력을 했어요. 조천변 도로역, 무심점 장교 아래, 강 주변에 유기를 했고, 대전으로 이동을 해갖고 트럭과 담벼 사이에 유기를 했잖아요. 5차 사건은 CCTV를 갖다가 요리조리 피하면서 작은 길로 대전까지 갔다. 그러니까 마지막 장소는 사람들 왕래가 잦은 곳을 갖다 신경을 안 썼지만 안단계는 이미 20-30km 이동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20-30km 이동을 해가지고 그만큼 노력을 했기 때문에 마지막은 주의를 기울이지 않아도 벌어도 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얘는 마지막 장소가 왕래가 많은 곳이었지 유기하는데 많은 공을 들였다니까요. 왕복 40km인데. 미용 강사는 실종 장소에서 3km 떨어진 곳에 은폐를 했고, 은폐하는 노력조차도 안 했기 때문에, 신경 쓰지 않았기 때문에 이게 완전히 지금 비슷하다고 할 수 있는데 속을 들여다보면 좀 완전히 다르다. 왕복 안남기는 거의 4-50km 왔다 갔다 했는데 이거 미용 강사는 3km 해서 길에다가 휙 던져놓고 온 건 다르다. 12. 시신의 훼손. 안남기는 시신을 훼손한 적이 없다. 미용 강사는 우측 가슴에 치은 좌측 가슴에 열창 3개, 그리고 음부를 15cm 원형으로 도려내갔다. 완전히 다르죠. 만약에 안남기가 미용 사건의 범인이라 해갖고 그게 1차 사건이라 그러면은 그 다음 사건 5개에서도 그 비슷한 성향이 조금이라도 나와야 되는데 전혀 그런 게 없죠. 그 아래서는 시신을 훼손한 것으로 보아 비명시범이라고 추정을 했는데 저는 먼저 번에도 얘기했듯이 아닐 수가 있다. 면시범이 시신을 훼손하는 경우가 더 많고 더 잔인할 수가 있다. 근데 문제는 면시범도 그럴 수가 있고 비면시범도 그럴 수 있다. 둘 다 한다. 좀 전에 면식범에 의한 잔혹한 훼손 사례를 해드렸으니 이번에는
비면식범에 의한 뭐 잔혹한 사례를 한번 들어드릴게요. 얼마 전이죠. 2015년 김일권 마트에서 장 보는 여성을 주차장에서 납치 후 이제 사망했는데 음부를 칼로 도려냈죠. 김일권이가. 그리고 2004년에 대구 노래방 사건, 노래방 여주인을 성폭행하려고 했는데 범인이 발기가 안 되자 그런해서 실패를 하자 노래방 여주인을 살해한 후에 가슴을 도려내가지고 주머니에 넣어서 가져갔다. 아니 이게 또라이들이 너무 많아요. 항상 이게 경계를 철저히 해야 된다니까. 그리고 1997년에 그 유명한 사건이죠. 제주 관덕정 여성의 유두를 도려내고 이제 운부를 훼손했다. 이게 미제 사건이야. 그리고 2000년에 그 안산에서 그 왕리웨이 여성 8명의 음부를 이제 훼손했죠. 그 연쇄살인범. 그러니까 면식범, 비면식범 이제 둘 다 이제 훼손을 한다. 그래서 비면식범이다라고 이제 단정 짓기에는 위험하다. 그 여성 음부를 이제 막 훼손하는 사건이요. 의외로 많아요. 뭐 성기 삽입이 안 돼서 잔혹행위로 이어지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뭐 성 도착증에 심취돼서 잔혹행위로 이어지는 경우도 있고, 또 그냥 그런 폭력성을 가진 애들이 훼손하는 경우도 있고, 사건의 범죄자들의 그 성향대로 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따지면은 그 아래서는 좀 비면식범으로 많이 기울었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면식범 쪽으로 좀 많이 기울었고 그렇습니다. 13. 카드 인출. 안남기는 현금 인출에 아주 적극적이었다. 미용 강사는 지갑이 사라졌지만 카드 인출은 없었다. 14. 분실 유품. 안남기는 이제 카드 인출을 했으니까 피해자 지갑을 가져갔겠죠. 미용 강사는 지갑, 핸드폰을 범인이 가져가서 신경 써서 이제 은폐를 했다. 핸드폰은 도로에 버렸고 지갑은 이제 맨홀 안에 유기를 했다. 그러니까 지갑은 발견되지 않기를 범인은 원했던 거죠. 14. 음부 훼손 도구. 그 아래서는 과도를 날카롭게 갈았을 것이라고 했는데 안남기는 범행 도구로 과도를 사용했습니다. 미용 강사는 음부가 가로 세로 15cm 크기로 이제 원형으로 잘려 나갔다. 15cm면 그 이만한 15cm 원형이면 굉장히 큰 상처인데. 그러니까 이게 좀 과도로는 좀 힘들지 않을까 해서 틀린 점을 넣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알고 싶다 해서도 이 15cm 크기면은 과도로는 좀 힘들 것이다 라고 하니까 날카롭게 갈았다라고 했겠죠. 과도를 갈아서 사용을 했다. 15. 치연 이빨 자국. 안 남기는 이제 이빨 자국이 없다. 남긴 적이 없다. 미용 강사는 오른쪽 가슴에 이제 이빨 자국이 있다. 이 결정타인데 이게 이빨 자국이. 그 이빨 자국이요. 성범죄 등 이제 강력 사건 피해자의 몸에서 애무할 때 남는 흔적이나 여성들이 반항을 할 때 이빨 자국이 많이 생깁니다. 또 저는 또 예를 드는 걸 또 좋아하니까요. 예를 들면은 68년 12월에 영등포에서 살해된 여성의 그 턱 아래에 이빨 자국으로 이제 범인이 검거된 적이 있어요. 범인이 턱 아래를 이제 물어버린 거죠. 그리고 69년에 궁평동 사건에서도 이제 가슴에 남은 치연으로 이제 범인을 검거한 적이 있고, 77년 7월에 인천에서
허벅지에 물린 치흔으로 범인을 검거한 적도 있습니다. 그리고 78년에 테드 번디는 왼쪽 엉덩이를 깨물어 가지고 그 이빨 자국이 결정적인 유죄를 받는 단서였다. 아니 68년에도 치흔으로 범인을 검거했는데 청주 미용강사 사건에서 치흔 이야기가 없다. 이상하다. 16. 6.25 행동. 안남기는 6.25를 하자마자 현장에서 빠르게 도망가는 스타일. 미용 강사는 반대로 유류품 흔적으로 봐 빠르게 도망간 스타일이 아니다. 그러니까 안남기는요, 그 동영상도 있잖아요. 잘 살핀 다음에 시신을 놓자마자 아주 잽싸게 튑니다. 근데 미용 강사 사건은 주차를 하고 트렁크를 열고 시신도 놓고 유류품도 놓고 구두도 한 짝 던져놓고 좀 스타일이 다르죠. 여기까지가 지금도 계속 제가 좀 분석을 하고 있지만 여기까지가 이제 틀린 점입니다. 틀린 점 16개, 유사한 점 5개, 틀린 점 16개. 청주 이 미용 강사 사건은 이제 아쉬운 점은 그 1. 범인과 그 피해자 배 씨 간의 직접 접촉면인 치흔 이빨 자국이 있잖아요. 본을 떠서 이제 비교를 했는가가 이제 좀 궁금하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6분 만에 2.5km를 이제 차량으로 이동을 했단 말이에요. 그 차량으로 이동했을 때 당시 경찰이 그 택시 가능성을 많이 의심을 했을 텐데 그 추석 연휴 하루 전날, 아니 청주에서 추석 하루 전날 12시에 그 조그만한 동네에서 아가씨를 태운 택시를 수배하지 못했다는 점, 찾아내지 못했다는 점, 그게 아쉬운 거죠. 수배가 안 됐으면은 뭐 도급 택시 같은 거라도 조사를 했어야 되는데 당시 경찰이 도급 택시를 이제 조사하지 않았다. 그리고 세 번째, 전 남자친구 알리바이가 19년 만에 틀리게 나온 점. 아니 그러면은 19년 전에 알리바이 조사를 경찰이 잘못했을 수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이게 수사가 지금 꼬였어. 지금 뭔가 잘못됐어. 그러니까 알리바이가 틀리면 안 돼요. 아니 어떻게 용의자가 집에서 잤다고 하는데 그날 술 먹었다는 사람이 있어. 말이 안 되잖아요 이거는. 네 번째, 사건의 시작인 납치 실종은 배 씨의 집 근처고 사건 마지막 지갑의 발견은 아파트 맨홀이다. 마지막이 아파트다. 이 부분도 놓치면 안 된다. 뭐 늦었지만 수사관들이 재수사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하나씩 풀다 보면은 딱 제거할 거 제거하다 보면 이제 압축이 되겠죠. 그렇다면 이제 본 사건의 이제 결론을 내리자면은 안남기가 의심받는 미제 사건 2개 중에 1. 2000년 청주 미용 강사 살인 사건은 유사한 점은 5개, 틀린 점은 16개. 안남기 사건과 유사한 점보다는 틀린 점이 더 많다. 두 번째, 2000년 청주 가정주부 실종 사건은 유사한 점이 12개, 틀린 점이 2개. 안남기 사건과 유사한 점이 더 많다. 뭐 제가 분석한 건데 틀릴 수가 있어요. 미용 강사는 틀린 점이 더 많고 가정주부 실종 사건은 유사한 점이 많다. 이렇게 이제 안남기와 이제 미제 사건 2개는 이제 끝이 납니다. 그 미제 사건이요 굉장히 어려워요. 일반인이 영상을 만들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제 추가로
여담이지만 어, 화성 그 화성 사건을 지금 안 하고 있잖아 이춘재를. 그 수사가 끝나야 이제 수사가 끝나가지고 이제 발표가 되면은 그때 화성 그 이춘재에 대해서 최종 본을 만들어서 이제 순서대로 올려드릴게요. 역사적인 사건이라 내가 뭐라고 그거를 해! 라고 할 수도 있지만 저는 저 나름대로 그 역사적인 사건을 남길 겁니다. 이춘재 기다려. 그리고 추가로 화성 이춘재가 자백한 사건이 14건이잖아요. 살인사건이. 그리고 처제건 한 것까지 합치면은 살인이 15건이고 그리고 이제 그 외에 성범죄가 뭐 30건 이상이라고 하잖아요. 그 구독자분들은 저기 이춘재가 그 14건의 살인사건 외에 그러니까 화성 10개 그리고 추가로 4개가 밝혀졌잖아요. 그 14건의 그 살인사건 외에 추가로 더 사건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없다고 생각하세요? 1. 이춘재가 자백한 사건이 14건이 그게 다일 것이다. 2. 14건 외에 자백하지 않은 추가 살인사건이 더 있을 것이다. 저는 자백하지 않은 추가 살인사건이 더 있을 것이다 라고 확실합니다. 아유, 몇 시간을 떠든 거예요? 거의 2시간을 넘게 떠들었네요. 그러면은 또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머리는 제가 이발기로 이제 거울 보면서 이렇게 깎고 가위로 이렇게 깎는 거예요. 머리가 좀 웃기죠. 뭐 뚜껑 얹은 것 같이. 그 이웃 유튜버 중에 그 비숑 그 토리 빅토리 토리 엄마가 댓글로 해병대 나오셨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셔가지고 요즘 해병대로 지금 놀림을 받고 있습니다. 해병대는 나오지 않았어요. 그러면은 또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날씨가 추워졌으니 건강 유의하시고요. 제 영상을 봐주시는 분들께 감사드리고 연말 따뜻하게 잘 보내세요. 그럼 안녕. 만세야. 밤에 뭐 해? 뭐 이렇게 잠만 자? 만세야. 인사해봐. 애가 너무 까칠해. 안녕.